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저번 시간에 태호 복희시의 팔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호 복희시를 내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태호 복희시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 조상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주장으로는 삼황오제라고 합니다. 삼황오제라고 했는데, 태호 복희씨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태호 복희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5,200년 전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자기들의 중국인들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냐? 태호 복희씨는 그 배달국의 5대 그 왕의 말하자면 그 자식으로서 6대 왕과 같은 형제지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달족의 사람이죠. 배달족의 사람이죠. 근데 그 자기들이 그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염제신농이라고 하는 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중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또 황제 헌원씨도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을 말해서, 즉 태호 복희씨, 염제 신농씨, 황제 헌원씨를 삼황, 황제란 뜻으로 황이라고 하고, 오제, 말하는 임금이란 얘기죠. 왕이란 얘기죠. 이제 전욱 고양, 소호금촌, 제곡고신, 요임금과 수임금을 이제 오제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라고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주장하는 분들이 다 배달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제 말하자면 삼황오제 그러면 이제 8분이신데, 8분 중에 한 6분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그 배달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좋은 건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우리는 지금 나라 뺏겨서 이제 땅이 이제 자기들이 크다는 얘기죠. 아이, 솔직히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예?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면 다 큰 가방 뒤집어 쓰고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태어날 때에 자신들의 을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을. 즉, 우리가 이제 조상에 빛난 을이다, 이런 을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 을이라는 것은 각 민족마다의 고유의 문화와 그 조상들의 생활이나 사고,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후대에 이제 계승이 돼 내려오는데, 아니, 자기들 조상이 아닌 걸 딱 제일 먼저에다가 그 제일 오래된 분이 말하자면 삼황 중에 태호 복희씨인데, 태호 복희씨가 그 말하자면 이제 5대 환웅의 그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자기들이 또 우겨요. 또 요즘에는 우리가 그 치우천왕이라고 그러죠. 치우천왕. 치우천왕 그러면은 이제 이 전쟁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이제 치우천왕이 이제 누구와 관계되냐면 황제 헌원이하고 관계가 되는데, 70번을 싸워서 70번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장군들이나 제의를 지낸다 그러면 그 치우천왕 앞에다 이제
그 가서 죄를 지내요. 그러면서 치우천왕도 또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걔 우길 걸 우겨야죠. 아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씨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그 우기면 우긴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죠. 치우천왕은 우리 저 배달국의 14대 환웅입니다. 14대 왕의 14대 왕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아주 그 한 4천 한 700년 전에 그 말하자면 그 쇠의 그 가공, 쇠를 다룰 줄 알았고 굴이나 이런 것들을 합금을 해서 다룰 줄 알아서 얼굴에는 동두라 그랬습니다. 구리로 만든 이 투구란 뜻이죠. 철액, 이 어깨나 이런 그 갑옷을 이제 철로 만들어서 비닐 같은 걸 씌워서 입었다 그래서 이제 동두철액의 그 장군이다, 동두철액의 왕이다, 뭐 이게 전쟁의 신이다 이러는데, 아니 또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 그냥 중국에서 또 그분마저도 또 그 자기네 조상이라고 또 요즘에 또 근자에는 또 우기더라고요. 도무지 중국인들의 조상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복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배달국에 이제 말하는 5대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제 말하자면 직책으로서 우사였다고 합니다. 우사. 우사란 비와 물을 관리하는 이제 말하는 우리 배달국의 관직이죠. 우사. 이제 환흥 시대부터 이제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치수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있었던 거예요. 배달국에서는. 예. 물과 비, 그리고 또 물을 다스리는 이런 것을 매우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국에서는 이미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 형성된 나라인데 우리 배달국의 나라가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호 복희 씨는 우사라는 직책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룡의 그 변화를 보고 복희 8개를 만들었는데, 60갑자의 그 모든 것을 시작을 계사로 해서 계사 갑자 을축 이렇게 나가던 것을 계사에서 한 칸 앞으로 와서 갑자 을축 병인정무 무진기사 나가는 그 이제 계사에서 갑자로 시작하는 역법을 바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말하자면 그 태호 복희 씨의 8개는 계사가 아니라 계해입니다. 말을 잡아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인술 계해가 되는데 계해로 시작하는 역법을 갑자로 시작하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갑자 을축 병인정무가 이제 갑자로 나가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사 사전 그에 나오는 보면, 중국의 그 교수도 역법은 동이가 창시자이며 소호 이전부터 발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소호 금천 뭐 있죠. 아까 그 자기들 그 오제라고 한 조상, 이 소호가 아니죠. 소호 시대에는 대략 한 3,000년 전, 2,700, 800년 전 얘기죠. 아, 이미 그 5,300년 전에 태호 복희 씨가 다 정리한 것을 뭘 자식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동양인의 오행의 관념은 동이에서 창시된 것을 좀 이제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했어요. 중국 교수님, 필장복 교수가 하신 얘기인데, 이런 것들의 기록을 보면 자기들도 인정해요. 근데 딱, 내가 참 우리는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막 말하자면 서량지 교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법은 동이가 창시한 건데 소호 이전에 부터 사용한 것을 안다는 게, 소호 이전이면 뭐지, 그냥 뭐 소호 이전에 2,3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거의 한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운 시기에 그 오차를 내면 되겠어요? 이거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인이 이제 자기들의 그 말을 하는 거죠. 하여간
중국의 조상이 사망오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80%는 전부 다 배달국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유, 감기 기운이 있으려나 어떻게 그러네요. 오행의 오사, 사자는 일사자죠.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일이냐, 어떤 모양이냐를 이런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목화토금수의 5가지의 그 오행은 목화토금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수부터 시작을 하면 수는 유액무기라 했습니다. 유액무기. 액체라고 하는 물질은 있지만 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물은 이게 내려놓으면 쫙 퍼져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큰 기운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는 유액무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은 유기무형. 말하자면 불이 타 올라가는 기운은 보이죠. 그러나 일정한 형체가 없죠. 지멋대로 타니까. 그러니까 유기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는 있으나 모양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 목은 유형무질, 형상은 있으나 질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유질무체, 질은 있는데 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유질무체, 질은 있는데 체가 없다. 마지막에 토는 유질유체, 형상과 질을 다 갖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사로 분리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마다가 다 달라요. 말하자면 이제 몸으로 또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머리를 써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입으로 말만 해서 또 말로 벌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겠죠. 얼마 전에 일입니다마는 참 본인은 어려운 후배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후배한테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좀 모르는 몰라도 좀 가까운 사이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한 60대, 70대 되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보면 그냥 서로 믿으면 믿는 대로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얼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말지, 그걸 까닥까닥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제 전부 근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 50대에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뭔가 이제 확실하게 정서를 남기고 글을 남기는데, 60대, 70대들이 살아가는 어떤 정신은 그냥 믿음 하나로 그냥 여기 내가 자네한테 좀 도움 준세 하고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되니, 이제 후배란 친구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게 되느냐, 이 문제가 되죠. 그래, 이제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우리 절에 다니는 이제 임처사, 아니면 임사장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후배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좀 내가 결론을 내서 결말을 지어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빌려갔으면 자신이 갚으면 좋은데,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말하자면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참 꼭 갚아야 될 그런 돈들을 자기가 정말 급할 때 가져간 돈들인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어찌 보면 약을 올리고 애를 타게 했던 일이 있어요. 이제 임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향 후배가 이제 말하자면 충청도 저 밑에 바다 어딘데, 그, 말하자면 이 바닷물을 막아서 이제 간척 사업을 하죠. 근데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척지를 막게 되면 이 안쪽에 는 민물이 되고, 이제 뚝을 막은 바깥에 보면 이제 바닷물이 되는데, 이 바닷물을 막은 아래쪽에도 민물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가 지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하게 되면 이 바닷물이 민물로도 넘치고, 또 이 안에 있던 뚝에 안에 막아놨던 이 물이 또 많아지면 또 수문을 열어서 밖으로 이제 물을 내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어패류, 말하자면 이제 굴이나 고막이나 조개나 이런 것들이 그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니까 폐사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 그것을 이제 정부 상대로 어업권 보상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섬 주민들 주의로 해서 이제 정부 상대회가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근데 후배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총무, 이제 어업 보상권 총무를 본 거죠, 총무.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말하자면 지가 또 돈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지만은 또 오면은 또 우리 또 고향 형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형님 나 올라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와서 좀 다음 얼마라도 또 도와줘서 급한 걸 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기간이 대략 정부 상대를 하다 보니까 한 6년, 7년 끌었어요. 6년, 7년 가까이 끌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배상 판결이 났어요. 정부에서 이 어업권 보상하는 이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어민들에게 이 어패류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그러니까 얼마를 배상하라라고 이제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근데 금액이 당시로서는 한 350억에 가까운 게 정부 단일 사건으로는 어업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컸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뜻 그걸 또 지출을 하려 그러나요? 미루죠. 예, 정부에서 하는 일 이제 참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좌우지간 이 후배가 오면은 또 승소를 했는데, 정부 상대로 승소를 했는데, 이게 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좀 들어가야 좀 돈을 좀 국가에서 좀 예산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다든가 하는 뭔 일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또 나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민들만, 즉 승소를 했지만 어민들만 말하자면 애가 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당이죠. 대통령한테 가서 아주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단판을 진 거죠. 이거 여차여차해서 내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각각해서 좀 이거 좀 신경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넌지시 이제 또 정치적인 어떤 협상이 또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총액이 300억이 넘는 돈인데, 대략 한 220억 정도가 1차 보상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어때요? 말하는 시골 사람들 아주 큰 돈이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그 돈이 나와서 말하자면 후배가
이제 참 돈을 받았으면, 올고전 사람 같으면 참 선배님 얼마 전에 내 돈을 받았으니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놀러 내려오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보상이 1차 보상이 나왔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그 시골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그 후배란 친구가 그 말하자면 마음보가 별로 안 좋은 친구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사람은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그 도움받고 서울 와서 참 이 돈이 달랑달랑한 시골서 가져온 돈 가지고 참 그런 처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 고향의 형이 그렇게 도와줬으면 아이 뭐 열렬히 젖혀놓고 와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긴 좌우지간 그 후배한테는 이런 방법의 말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 당시에 이제 그 후배가 그 말하자면 이게 총무를 본 업무로서도 좀 뭐 얼마에 몇 억이라는 돈이 떨어지고 또 자신의 그 어업권, 자기도 사업을 하고 또 자기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말하자면 그 어패류 말하자면 바지락이나 굴이나 양식하는 것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18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듣게 되죠. 그 후배가 한 18억 정도, 한 20억이 좀 안 되는 돈인데 그 많은 돈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린 참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인데 그런 돈을 보상을 받아놓고도 정작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그 도와줬던 선배한테 우리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그냥 잠 안 자고 전화해서 어떻게 한번 내려오실랍니까? 아니면 내가 올라갈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는 아무 말도 없어요. 당사자는. 그런데 남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 그 임초사가 얼마나 좀 어찌 보면 사람을 믿었던 사람한테 어떤 배신감이랄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이것저것이 이제 망설이게 되고 이제 전화를 한번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갔더니 계좌만 주시면 내가 올라가시면 올라가시면 바로 계좌로 넣어주겠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아니 있는 데서 계좌에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올라가시면 넣어준다 그랬대요. 그러니 우리 그 임 사장 멜롱항이 그 믿고 올라왔어요. 올라가서도 뭐 돈이 입금이 됐나요? 안 되죠? 참.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삐삐라고 하는 통신수단이 있던 거예요. 이제 핸드폰이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삐삐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참 또 했더니 한번 또 그럼 내려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내려갔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다방에서 만나기로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이제 가서 이제 돈 받을 거라고 열심히 가서 이제 했는데 아이고 말하자면 사람 바람 맞힌 거죠. 어, 바람 맞힌 거죠. 예, 참 사람이 안 해야 될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 사람도. 그래서 내가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2시간, 3시간 기다려 안 오니까 또 저녁 때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에, 스님 이거 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사정은 내막을 알죠. 그리고 그 후배도 우리 절에서 한 번이나 두 번 또 다녀갔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이기 때문에 아 이거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주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증서가 없다고 해서 이 준 돈을 뭐 안 받았다든가 안 준 돈을 갖다 달란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 사장한테 이제 한번 시간이 남은 내 앞에서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줬더니 그분하고 통화 좀 한번 하게 해주라. 그랬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절에 올라오시면서 한번 또 전화도 어떨 땐 또 지 기분 좋으면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좌우지간 또 우리 절에 왔을 때 이제 막 통화가 연결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잠깐 나 좀 바꿔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아니 전화를 응? 사람이 그렇게 응? 안 받고 또 이 남자로서 응? 또 고춧값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응? 당신이 나한테 우리 절에 와서도 참 이 선배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산다고 그렇게 했던 말도 나도 기억이 나고, 응? 예를 들어서 보상이 나오면 받은 돈 이상으로 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나한테 했는데, 뭐, 사실 한 25 가까운 보상 받았으면은 돈 한 천, 한 500 되는 거, 그거 무슨 큰 돈이라고 그렇게, 응?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안 주고 있느냐, 내가. 딱 나한테 그러네요. 스님, 스님은 모르시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돈을 줬다 받았다 증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입니까 뭡니까? 예? 돈을 주고받은 증서가 없어서 못 준다고 그렇게 아주 나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정말 내가 귀한 것을 잃게 돼. 응? 사람이 귀한 것이란 서로의 믿음인데 벌써 믿음이 깨져버리면 당신은 수만큼의 돈을 잃어버린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 내가 거기 내려가기 전에 나도 알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당신한테 한번 갈 거니까 내가 내려가기 전에 해결해 주소. 그러고 이제 그날은 전화 끊었죠. 그리고 이제 세상살이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시간이 좀 이제 또 거의 한 달 정도 가니까 우리 임 선장이 아주 이제 그 돈이 없을 때는 보상받기 전에는 보상 받으면 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보상 받고 나서도 아니 증서가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복창 터질 줄 알아.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이거 못 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사람이 이제 밥 마셨고 사람이 조금 말라가요 말라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약속을 한번 잡아라. 나랑 같이 한번 내려가자. 그랬어요. 네, 내가 가서 한번 목탁으로 대가리를 통을 때리든 한번 내가 궁디를 걷어차든 한번 하고 올 테니 한번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언제 이제 나를 이제 잡으면 내려가자 그랬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얘기도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